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고 푸른 사색의 바다로 떠나볼 책은 바로 김중원 작가님의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테의 시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고비마다 혹은 문득 찾아오는 공허함 속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시나요?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쩌면 수많은 물음표들이 머릿속을 떠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여 년 전 우리와 똑같이 삶의 희로애락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괴테입니다. 그의 작품 속에는 인간의 존재 이유, 사랑과 이별,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이 녹아 있습니다. 김정원 작가님은 이러한 괴테의 목소리를 더욱 또렷하게 그리고 현대인의 언어로 친절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의 해설을 따라 시 한 편 한 편을 곱씹다 보면 복잡하게 얽혀있던 마음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고 막막했던 앞날을 향해 나아갈 작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문득 찾아온 외로움에 잠 못 이루고 있나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관계 속에 지쳐 있나요? 혹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책 속에 담긴 괴테의 시들은 마치 오랜 친구의 따뜻한 포옹처럼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감싸 안아줄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을 멈추고 괴테의 시가 속삭이는 삶의 진실에 귀 기울여 볼까요? 이어지는 낭독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에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가장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며 묵묵하게 해내는 사람들. 나는 지금 고전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희열에 찬 상태로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내게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매력이 무엇인지 전해줍니다. 저는 그들이 권유하는 방법으로 여기저기 부지런히 다니며 위대한 작품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즐기고 있어요. 그들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이지만 내가 느끼는 행복감은 2배나 됩니다. 나는 생각하고 또 비교합니다. 눈으로 만지듯 탐색하고 손으로는 감각을 느낍니다. 로마의 비가 괴테가 문학, 철학, 광물학, 색지학 등 수많은 분야에서 늘 자기만의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힘은 이 시에서 이야기하듯 생각하고 탐색하는 삶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하나 있죠. 바로 여기에 뭔가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그를 생각하게 했고 탐색을 시작하게 만들었죠. 그는 늘 긍정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지치지 않고 사는 내내 성장하는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시니컬한 사람은 금방 지칩니다. 게다가 불만만 가득한 사람은 시작도 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며 묵묵하게 해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끝까지 가자라며 강하게 외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며 강물처럼 머물죠. 여기에 뭔가 있으니 그걸 믿고 매일 꼬박꼬박 조금씩 꾸준히 해보자. 끝을 보려는 마음은 결국 중간에 멈추게 만듭니다. 어떤 일이든 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을 보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진 나를 보려고 사는 거죠. 끝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을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대화란 그 사람이 보여주는 영화 속에 잠시 빠져드는 것. 모두의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문제입니다. 말은 부채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부채의 뼈대와 뼈대 사이로 두 개의 고운 눈이 바깥을 봅니다. 부채는 그저 예쁜 페일에 불과합니다. 부채는 서로가 보이지 않게 얼굴은 가릴 수 있지만 그 소녀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두 눈이 나의 눈에 수많은 말을 들려주고 있으니까요. 눈으로 들려주는 말. 좋은 대화란 무엇일까요? 언어로도 소통을 할 수 있지만 눈빛이 보여주는 세계가 따로 있죠. 괴테는 그 세계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언어가 서로 달라서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과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면 서로에게 빠져드는 기분, 좋은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만나면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좋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느끼게 되는 감정이죠. 그들에게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 상대의 말을 감상하듯 듣는다. 둘, 표정과 눈빛까지 마음에 담는다. 셋, 차분하게 바라보며 순간을 즐긴다. 말은 귀로 듣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은 마치 영화를 감상하듯 상대방이 보여주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며 마음에 담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화는 언제나 그 끝에서 수많은 영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표정과 눈빛까지 담겠다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에게는 늘 좋은 영감과 아이디어가 가득합니다. 모두 대화를 통해서 얻게 된 것들이죠. 상대방이 보여주는 영화를 즐겨보세요. 더욱 다채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주변의 의견을 묻지 마세요. 누군가의 입에서 당신의 귀로 가는 온갖 이야기에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그대는 아직도 믿고 있나요? 과거로부터 전해져 오는 것들 역시 쓸모없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판단력이죠.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그대는 자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잃기 쉬운 그 힘을 포기하지 마세요. 불만 10편.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은 답이 나올까? 나 대신 누가 결정해주면 좋겠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자신이 현재 고민하는 것을 물어보면 도움이 될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착각이죠. 대부분은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조언을 구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사람은 보통 누군가 멋진 생각을 하면 불안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나보다 앞서 나갈 것 같아 걱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전을 막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들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결정이라면 그 결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민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중요한 결정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바로 당신 자신인데 왜 굳이 비전문가에게 묻나요? 그 소중한 판단력을 자꾸 포기하지 마세요. 괴테의 조언처럼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자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결정 역시 나의 몫이죠.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특권을 남에게 넘기지 마세요. 만약 나에게
단 하루만 남아있다면 풀숲 어두운 그늘 아래 고개 숙인 한 송이 제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쁜 양치기 소녀가 저쪽에서 노래를 부르며 사랑스러운 제비꽃을 향해 사뿐사뿐 다가왔습니다. 제비꽃은 애타는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아주 잠시라도 괜찮으니 이 숲에서 가장 예쁜 꽃이 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쁜 소녀가 나를 꺾어서 품에 소중히 간직해준다면 제발 아주 잠시라도. 그러나 소녀는 제비꽃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죠. 게다가 가련하게도 제비꽃은 소녀의 발에 짓밟혀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제비꽃은 오히려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비록 이렇게 나는 죽지만 그래도 그 소녀의 발밑에서 죽는 거라 괜찮아. 한 송이 제비꽃. 소중한 사람이 생겼거나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하루는 매우 농밀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오늘 하루만 남은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죠. 비록 소녀의 발에 짓밟혀 죽었지만 제비꽃이 웃으며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단 하루만 남아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실 생각인가요? 아마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후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을 쉽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늘 무리를 이루는 사람들 속에 섞이면 된다. 그리고 항상 군중과 함께 어울리며 자신을 영영 잊으면 된다.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처럼 살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남들 속에 자꾸 섞이면 나는 자꾸 사라집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될 수도 없죠. 힘을 합쳐서 더 큰 일을 해내는 협력과 나의 색을 잃고 섞이는 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애초에 자신의 생각이 분명한 사람들이 모여야 협력도 할 수 있고 힘도 보탤 수 있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도 그 안에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그들은 그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영혼 없는 육체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사랑하세요. 아, 누가 되찾아줄 수 있을까요? 그 아름다웠던 내 첫사랑의 나날을.
누가 되찾아 줄 수 있나요? 그 좋았던 시절의 모든 순간을. 아무리 상처를 달래도 끝없이 되살아나는 슬픔에 잃어버린 행복까지 아파합니다. 그러나 대체 누가 찾아줄 수 있나요? 그 아름답고 좋았던 시절을 잃어버린 첫사랑. 오래전에 열린 1만 미터 달리기 경기에서 참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선수가 물을 마시는 장소에서 그만 실수로 물잔을 놓쳤는데요. 너무 지쳐서 달리기를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물까지 마시지 못하게 되자 그 힘든 표정이 화면을 보는 저에게까지도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뒤에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보며 달리고 있던 그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한 선수가 자신이 마실 물컵을 들어 반 정도 마시더니 속도를 내서는 그 선수에게 달려가 물을 마시라고 건넨 것입니다.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접하고 다음과 같은 말과 댓글을 남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없어지는 요즘입니다. 아름답네요. 그런데 이제는 저런 멋진 선수를 찾기 어렵죠. 괴테가 잃어버린 첫사랑이라는 시를 쓴 이유는 뭘까요? 아름다운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리움에 쓴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과거를 회상하며 이 시를 쓴 이유는 제발 과거는 그대로 두고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과거보다 더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컵을 건네는 선수가 현실의 세계에서는 이제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당신 자신이 지금 어려운 누군가에게 물컵을 건네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라고 쓴 시입니다. 저는 괴테의 모든 것을 아끼지만 이 시는 가장 아끼는 시입니다. 사랑의 위대함을 강조한 글이라서 그렇습니다. 언제나 지금 더 사랑하세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는 과거 그대로 두세요. 그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대신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미치도록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오늘의 사랑은 오늘만 즐길 수 있으니까요. 더는 오늘이 아픈 과거가 되게 하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꿀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고 푸른 사색의 바다로 떠나볼 책은 바로 김중원 작가님의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테의 시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고비마다 혹은 문득 찾아오는 공허함 속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시나요?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쩌면 수많은 물음표들이 머릿속을 떠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여 년 전 우리와 똑같이 삶의 희로애락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괴테입니다. 그의 작품 속에는 인간의 존재 이유, 사랑과 이별,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이 녹아 있습니다. 김정원 작가님은 이러한 괴테의 목소리를 더욱 또렷하게 그리고 현대인의 언어로 친절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의 해설을 따라 시 한 편 한 편을 곱씹다 보면 복잡하게 얽혀있던 마음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고 막막했던 앞날을 향해 나아갈 작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문득 찾아온 외로움에 잠 못 이루고 있나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관계 속에 지쳐 있나요? 혹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책 속에 담긴 괴테의 시들은 마치 오랜 친구의 따뜻한 포옹처럼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감싸 안아줄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을 멈추고 괴테의 시가 속삭이는 삶의 진실에 귀 기울여 볼까요? 이어지는 낭독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에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가장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며 묵묵하게 해내는 사람들. 나는 지금 고전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희열에 찬 상태로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내게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매력이 무엇인지 전해줍니다. 아, 저는 그들이 권유하는 방법으로 여기저기 부지런히 다니며 위대한 작품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즐기고 있어요. 그들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이지만 내가 느끼는 행복감은 두 배나 됩니다. 나는 생각하고 또 비교합니다. 눈으로 만지듯 탐색하고 손으로는 감각을 느낍니다. 로마의 비가 괴테가 문학, 철학, 광물학, 색지학 등 수많은 분야에서 늘 자기만의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힘은 이 시에서 이야기하듯 생각하고 탐색하는 삶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하나 있죠. 바로 여기에 뭔가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그를 생각하게 했고
탐색을 시작하게 만들었죠. 그는 늘 긍정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지치지 않고 사는 내내 성장하는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시니컬한 사람은 금방 지칩니다. 게다가 불만만 가득한 사람은 시작도 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며 묵묵하게 해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끝까지 가자라며 강하게 외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며 강물처럼 머물죠. 여기에 뭔가 있으니 그걸 믿고 매일 꼬박꼬박 조금씩 꾸준히 해보자. 끝을 보려는 마음은 결국 중간에 멈추게 만듭니다. 어떤 일이든 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을 보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진 나를 보려고 사는 거죠. 끝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을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대화란 그 사람이 보여주는 영화 속에 잠시 빠져드는 것. 모두의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문제입니다. 말은 부채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부채의 뼈대와 뼈대 사이로 두 개의 고운 눈이 바깥을 봅니다. 부채는 그저 예쁜 베일에 불과합니다. 부채는 서로가 보이지 않게 얼굴은 가릴 수 있지만 그 소녀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두 눈이 나의 눈에 수많은 말을 들려주고 있으니까요. 눈으로 들려주는 말. 좋은 대화란 무엇일까요? 언어로도 소통을 할 수 있지만 눈빛이 보여주는 세계가 따로 있죠. 괴테는 그 세계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언어가 서로 달라서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과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면 서로에게 빠져드는 기분, 좋은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만나면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좋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느끼게 되는 감정이죠. 그들에게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 상대의 말을 감상하듯 듣는다. 둘, 표정과 눈빛까지 마음에 담는다. 셋, 차분하게 바라보며 순간을 즐긴다. 말은 귀로 듣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은 마치 영화를 감상하듯 상대방이 보여주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며 마음에 담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화는 언제나 그 끝에서 수많은 영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표정과 눈빛까지 담겠다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에게는 늘 좋은 영감과 아이디어가 가득합니다. 모두 대화를 통해서 얻게 된 것들이죠. 상대방이 보여주는 영화를 즐겨보세요. 더욱 다채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주변의 의견을 묻지 마세요. 누군가의 입에서 당신의 귀로 가는 온갖 이야기에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그대는 아직도 믿고 있나요? 과거로부터 전해져 오는 것들 역시 쓸모없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판단력이죠.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그대는 자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잃기 쉬운 그 힘을 포기하지 마세요. 불만, 시편.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은 답이 나올까? 나 대신 누가 결정해주면 좋겠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자신이 현재 고민하는 것을 물어보면 도움이 될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착각이죠. 대부분은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조언을 구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사람은 보통 누군가 멋진 생각을 하면 불안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나보다 앞서 나갈 것 같아 걱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전을 막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들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결정이라면 그 결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민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 중요한 결정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바로 당신 자신인데 왜 굳이 비전문가에게 묻나요? 그 소중한 판단력을 자꾸 포기하지 마세요. 괴테의 조언처럼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자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결정 역시 나의 몫이죠.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특권을 남에게 넘기지 마세요. 만약 나에게 단 하루만 남아있다면 풀숲 어두운 그늘 아래 고개 숙인
한 송이 제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쁜 양치기 소녀가 저쪽에서 노래를 부르며 사랑스러운 제비꽃을 향해 사뿐사뿐 다가왔습니다. 제비꽃은 애타는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아주 잠시라도 괜찮으니 이 숲에서 가장 예쁜 꽃이 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쁜 소녀가 나를 꺾어서 품에 소중히 간직해준다면 제발 아주 잠시라도. 그러나 소녀는 제비꽃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죠. 게다가 가련하게도 제비꽃은 소녀의 발에 짓밟혀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제비꽃은 오히려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비록 이렇게 나는 죽지만 그래도 그 소녀의 발밑에서 죽는 거라 괜찮아. 한 송이 제비꽃. 소중한 사람이 생겼거나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하루는 매우 농밀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오늘 하루만 남은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죠. 비록 소녀의 발에 짓밟혀 죽었지만 제비꽃이 웃으며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단 하루만 남아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실 생각인가요? 아마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후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을 쉽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늘 무리를 이루는 사람들 속에 섞이면 된다. 그리고 항상 군중과 함께 어울리며 자신을 영영 잊으면 된다.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처럼 살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남들 속에 자꾸 섞이면 나는 자꾸 사라집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될 수도 없죠. 힘을 합쳐서 더 큰 일을 해내는 협력과 나의 색을 잃고 섞이는 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애초에 자신의 생각이 분명한 사람들이 모여야 협력도 할 수 있고 힘도 보탤 수 있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도 그 안에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그들은 그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영혼 없는 육체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사랑하세요. 아, 누가 되찾아줄 수 있을까요? 그 아름다웠던 내 첫사랑의 나날을. 아, 누가 되찾아줄 수 있나요? 그 좋았던 시절의 모든 순간을.
아무리 상처를 달래도 끝없이 되살아나는 슬픔에 잃어버린 행복까지 아파합니다. 아, 그러나 대체 누가 찾아줄 수 있나요? 그 아름답고 좋았던 시절을 잃어버린 첫사랑. 오래전에 열린 1만 미터 달리기 경기에서 참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선수가 물을 마시는 장소에서 그만 실수로 물잔을 놓쳤는데요. 너무 지쳐서 달리기를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물까지 마시지 못하게 되자 그 힘든 표정이 화면을 보는 저에게까지도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뒤에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보며 달리고 있던 그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한 선수가 자신이 마실 물컵을 들어 반 정도 마시더니 속도를 내서는 그 선수에게 달려가 물을 마시라고 건넨 것입니다.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접하고 다음과 같은 말과 댓글을 남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없어지는 요즘입니다. 아름답네요. 그런데 이제는 저런 멋진 선수를 찾기 어렵죠. 괴테가 잃어버린 첫사랑이라는 시를 쓴 이유는 뭘까요? 아름다운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리움에 쓴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과거를 회상하며 이 시를 쓴 이유는 제발 과거는 그대로 두고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과거보다 더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컵을 건네는 선수가 현실의 세계에서는 이제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당신 자신이 지금 어려운 누군가에게 물컵을 건네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라고 쓴 시입니다. 저는 괴테의 모든 것을 아끼지만 이 시는 가장 아끼는 시입니다. 사랑의 위대함을 강조한 글이라서 그렇습니다. 언제나 지금 더 사랑하세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는 과거 그대로 두세요. 그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대신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미치도록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오늘의 사랑은 오늘만 즐길 수 있으니까요. 더는 오늘이 아픈 과거가 되게 하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꿀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